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오늘 낮에 갑자기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양책은 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양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주에 급등했던 피로감 때문에 상승 살력이 둔화가 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부양책을 내놓는 바람에 여기서 갑자기 다시 상승 탄력이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살짝 어떤 경계해야 될 게 있다. 위기까지는 아니고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을 했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꺾이면은 이 세계 증시는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점이 등장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경계하자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새로운 재료가 중국에서 부양책이 등장하면서 그런 위기나 어떤 그런 경계심을 싹 다 녹여버리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이 중국에서 부양책을 쓴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중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50bp 인하를 하고 난 뒤에도 중국 증시는 계속 한동안 부진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일단 약간 좀 분리를 해놓고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 증시의 문제가 뭐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네가 약한 게 문제라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중국 부양책 때문에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 이건 일단 오늘 밤 제가 봤을 때 뚜껑을 좀 열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부양책이 나긴 났는데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소형주만 올라버리면은 어쨌든 그죠?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런 경계심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한국 증시 입장에서도 약간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한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를 재료로 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얘네가 이게 어떤 재료 노출이 돼가지고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얘네가 오히려 꺾이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일단 이런 거 정도는 조금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좋다. 이거 일단 약간 좀 물음표로 좀 띄워놓고 이런 거 정도를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가 오르고 있고 하니까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당연히 좋게 보는 건 맞는데 다만 이런 점들 마지막 체크 좀 몇 가지만 좀 해보자고요. 이런 점들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이 오른 한국 증시 이거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네하고 중국 부양책은 별로 좀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좋을지 몰라도요. 결과적으로 얘네가 잘 돼야 나스닥이 올라가고 미국 지수들이 상승 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내용이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고점이 제대로 확인이 된 게 없다 이겁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단기 저점은 만들었지만 아직 단기 고점은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고 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상승 탄력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나타났으니 잘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그죠?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이거 기사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다라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원자재가 급등할 수 있다. 원자재 뭐가 있죠? 구리, 국제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유로존이 약해가지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자재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중국의 부양책이 지금 싹 다 커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일단 원자재들도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저 중국 부양책 힘으로 일단 매우 긍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과 연관된 친구들이 이제 당연히 좀 좋겠죠. 중국과 연관된 한국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본토는 4%, 홍콩은
중국 본토와 홍콩 골고루 4%대 중국 증시는 다 올라가고 있고요. A50은 5%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어쨌든 중국 증시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상승을 하긴 하지만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랐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상승률이 좀 탄력이 좀 여전히 좀 둔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인데 유럽 증시는 조금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으려나 일단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국과 유럽이 좀 영향이 좀 이제 서로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증시도 조금 탄력적으로 오를 것 같은 모습이 일단 보이긴 합니다. 유럽 증시 일단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 중국 부양책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은 일단 좀 잊어야 된다고요. 어제는 뭐 유로존 뭐가 부진하고 뭐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상승 탄력을 잃고 그랬었는데 지금 일단 어떤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좋을 수 있다. 일단 생각은 하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체크는 해야 된다고요. 중국이 부양책 썼다고 나스닥이 좋을지는 모르는 거고 또 그리고 먼저 올라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고점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방 베팅 뭐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요. 고점 확인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방 베팅이고 역발상이고 이런 건요. 뭐 물론 역발상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베팅은 아직 할 만한 근거가 뭐 나오진 않은 겁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차트 내용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중국 증시 좀 내용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해종합입니다. 상해종합이 그렇게 애를 여기서 그렇게 뭐 사람들 스트레스를 주더니 한 번에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금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중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야 되는 때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 부양책을 써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키네요. 물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뭐 의미 있는 바닥은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미국에서 경착륙 이런 것만 없으면 이제 바닥 잘 만들고 있고 뭐 어떤 이제 상승으로 전환성, 상승으로의 전환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지난번 바닥이 만들어진 게 이번 1월, 2월 이때 겨울이었는데 여름이 끝나가고 지금 가을이 돼 간단 말이죠. 빠질 만큼 빠지긴 빠졌어요. 몇 년째 빠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금융위기 이런 거만 없으면은 바닥이 나올 만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첫 번째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뭐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홍콩 증시도 뭐 그런 모습입니다. 홍콩 증시는 사실 뭐 조금 중국 본토보다 좀 먼저 이미 바닥을 좀 다지고 있었고 그냥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다만 이제 약간 이런 거는 좀 고민은 해볼 수 있다고요. 고민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홍콩 증시는 원래 좀 건강 상태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먼저 이렇게 올라왔었다고요. 한국 증시 비스무리하게. 먼저 올랐던 친구들은 여기 지금 이제 지금 급하게 오르면서 약간 좀 단기 오버슈팅 이런 우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서 어떤 이런 추세선들 내려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뭐 전고점이라든가 이런 저항에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심히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어떤 그런 저항이 있는지를 좀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홍콩 증시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부양책을 썼다라고 하면 좋은 게 맞는데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여기서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일단 조금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차라리 이게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거는 그런 게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올라갈 때 계속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아유 그래 어떤 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장대 양봉이 나왔나 보다. 새로운 시세의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건 이제 처음 나오는 장대 양봉이니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싶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홍콩 같은 거죠.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면 먼저 올라와서 전고점에 뭐 저항이 있고 위에서 추세선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지금 자칫 잘못해서 걸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식의 움직임은
부양책 나올 것이 증시에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오히려 방향이 꺾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아직 그런 위기의 모습은, 그런 꺾인다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일본 증시 한번 볼게요. 일본 증시는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뭐 사실 중국과 일본 그렇게 뭐 사실 썩 연관성이 막 그렇게 깊진 않죠. 좀 일본하고 중국은 그렇죠. 뭐 중국하고 유럽은 뭐 이렇게 연관관계가 경제적으로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하고 중국, 또 일본하고 중국 이런 나라들은 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뭐 각종 뭐 무역 싸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좀 서로의 노출을 좀 줄여놨죠. 좀 그죠? 그 서로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게 좀 줄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 증시 오늘 일단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상승 탄력 둔화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걸 보면 계속해서 이거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고요. 중국 부양책이 분명히 좋은 재료이긴 하나, 이게 뭐 어떤 연준의 50bp나 뭐 FOMC 회의처럼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영향을 좀 안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영향을 안 받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좀 그죠?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과연 중국 부양책으로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이 한 번씩 말씀드리긴 하는데, 중국은 언제나 이게 전체 주식시장에서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긴 했었죠.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면 중국 본토가 빠지더라고요. 중국 본토 올라가면 전 세계가 다 빠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어쨌든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중국 부양책을 썼다. 지금까지 빠지던 중국 본토 증시는 이런 건 괜찮을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좀 많이 움직였던 친구들, 먼저 많이 올랐던 친구들, 혹은 뭐 미국 주식, 혹은 뭐 일본 주식 이런 것처럼 약간 중국과 연관성이 좀 의문이 드는 이런 친구들은 이 중국 부양책이 좋은 소식이긴 하나, 이걸로 딱히 뭐 이걸로 인해서 괜히 급등을 했다가 어떤 이런 부양책으로 괜히 급등했다가 오히려 하락 전환을 얻어맞는 수도 있으니,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이제 계속 집중해서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렇다. 상승 탄력이 그냥 뭐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는 그런 계속해서 좀 둔화되어 있는 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쪽 어디 뭐 전고점 부근에 다 와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추세선 같은 걸 그으면은 아마 뭐 이쪽 부근에 아마 거의 다 오긴 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얘도 고점은 안 나온 거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봤고요. 유럽 증시는 이제 상승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사실 좀 약간 좀 그래요. 물론 일본보다는 중국의 중국과 연관성이 조금 더 있죠. 그죠? 중국과 조금 더 연관이 있으니까 일본 증시보다 좋은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얘도 약간 좀 쌍고점, 그 쌍고점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양책 좋긴 좋은데, 근데 이제 중국 부양책을 재료로 해서 혹시나 얘가 어떤 뭐 고점을 여기서 오히려 만들어낸지, 얘가 쌍고점을 완성해버리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고점은 얘도 안 나왔죠. 아직까지 매우 건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유럽 증시, 어제 독일 증시 올랐잖아요. 그죠? 독일 증시가 이날 하루 빠진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친다고요. 그 다음날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회복을 했으니까 딱히 얘도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단기 고점 나오지 않았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쌍고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중인지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뭐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봐가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아니면 뭐 내일 아침에 보면 답이 나와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걸로 자칫 잘못하면 고점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좀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뭐 환율 시장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기 중국 위안화는 계속 가던 길대로 계속 위안화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FOMC 회의 이후로 반등, 그러니까 엔화 약세 흐름 조금씩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그냥 뭐 답답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답답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오전 중에 좀 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오전 중에 중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삐끗했으면은 오늘 좀 이제 하락 전환도 돼버릴 수 있는 위기가 살짝 있긴 있었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확 살아나가지고 일단은 이 한숨 돌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코스닥도 아직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 고점은 안 나왔거든요. 아직 한국 증시 고점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하방 베팅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이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에 너무 줄을 더럽게 많이 그어놔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이걸로 좀 보자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200 현물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고, 하여튼 이제 저와 자주 보시는 그 화면입니다. 코스피 선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추세선에 딱 터치를 했어요. 이제 무거운 저항에 이제 터치를 했다. 이런 점들 좀 약간 좀 부담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어떤 무거운 이제 이 무거운 이평선들이 전부 다 이제 저항으로서 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 올라올 수 있죠. 당연히 더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조금 이제 중기적 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섣불리 급하게 잘못 올라오면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무거운 저항이나 이런 어떤 추세의 힘, 어떤 이런 하락의 그런 힘의 중장기적인 그런 매도세에 얘가 좀 급하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사실 좀 잘 못 오르고 좀 빌빌빌빌 좀 이렇게 오르는 게 차라리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단기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단기적으로 훅 올라온다고 해봐야 위쪽에 지금 저항이 너무 많이, 위쪽에 저항들이 좀 많이 있고 위에서 추세선들이 지금 워낙 무겁게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어딘가까지 좀 올라올 겁니다. 저의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많이 올라온다면 그 자리는 이제 아마 뭐 추세적인 고점을 만드는 뭐 그런 자리가 뭐 되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중국이 부양책 썼다고 지금 죽어가던 코스피가 여기서 갑자기 훅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그건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적인 건강이 일단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 여기서 급하게 올라오면은 일단 안 좋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눌렸던 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거를 좀 좋게 봐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매 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일단 하여튼 계속해서 뭐 하시면 되겠죠. 코스닥이 사실 조금 더 걱정이에요. 코스닥이 개인적으로는요. 이 코스닥은 이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힘들었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이를 이제 제약바이오가 채워준다고,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급반등을 한 게 있습니다. 좀 V자형으로 좀 급반등을 했어요. 급반등한 것까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다시피 이미 이제 좀 무거운 저항권에 올라와 가지고, 이 더군다나 올라온 속도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좀 V자로 다시 꺾일 가능성도 좀 그런 위험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괜찮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음봉이라도 하나 나오는 순간은, 그 순간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그런 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워낙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온 거라서 얘가 이거를 완전히 좀 극복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가 또 조금 올라오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단 말이죠. 어쨌든 코스피도 저항 확인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버리면은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또 물 말아먹을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물 말아먹으면 코스닥은 또 그 사이에 또 소외가 또 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코스닥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이렇게 이미 안 좋아졌거든요. 중장기적인 추세가 안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코스피가 치고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하여튼 코스피 쪽은 조금 이제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이제 오늘 중국 부양책으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주 살짝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약간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중국 부양책을 재료로 해서 지금 여기서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팔라지면은 이게 어떤 전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으니 어쩌면 지금 이게 중국 부양책이 특히 코스닥에는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좀 경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코스닥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젠가 이제 일봉에서 이 음봉이 나오는 이런 날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음봉들이 나오는 날들, 그런 날들을 이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충분히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일단 그 개인적으로 일단 뭐 조금 더 오를 모습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한국 증시도 아시다시피 뭐 중국 증시하고 이제 워낙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지니까 한국도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나라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어쨌든 근데 당장은 괜찮다 이겁니다. 당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게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앞으로 좀 생각보다 빨리 꺾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거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5일선, 21선 이런 거 올라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르는 게 좋긴 좋단 말이죠. 그죠? 뭐 일단 이런 거 일단 오르고 있고 아직 고점이 안 나왔으니까 좋게 봐주면 되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도 사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음봉 하나가 시장을 확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변동성 지수가 결과적으로 61선 이런 걸 지키면서 21선까지 올라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시 얘가 추세적으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지난 이제 7월 중순부터 해갖고 코스피 변동성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얘가 지금 쉽게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급등, 급락 이런 게 자주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얘가 이렇게 훨훨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보통은 하락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얘도 차분해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증시 당장은 조금은 뭐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좀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려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자리다 싶습니다. 좀 좋게 봐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근데 아직 단기 고점 안 나와다 좀 더 오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미국 증시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이제 좀 여기쯤에서 이제 그만하고 좀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지력을 살짝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주식시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다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아래쪽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진 않으나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사려는 사람도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단기 바닥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 정도는 잡아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야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당장 대놓고 막 올라가기에는 지난 매도세가 좀 너무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이게 좀 사실 좀 눌림이 좀 과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이기도 하는데 눌림이 굉장히 이게 이제 눌림으로 지나친 언더슈팅으로 인식이 된다라면 오늘 중국 증시처럼 확 급등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일단 아직 그런 신호는 없다 이겁니다. 아직도 5일선에도 올라타지 못했죠. 5일선이 13,260원이네요. 종가는 13,200원이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약간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한 대략적으로 6만 뭐 600원, 700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가 이 보시다시피 물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6만 2천 원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언더슈팅 나오면서 이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들긴 합니다. 약간 찜찜한 점. 근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 모습을 보면은 일단 추가로 더 빠지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위로 올라가기도 싫고 추가로 더 빠지기도 싫은 일단 그런 모습. 아니 위로 올라가기 싫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힘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도 뭐 의미는 단기 바닥이다, 더 이상 안 빠진다. 근데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텐데 일단 살짝 지지력을 만들어 놓은 정도라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추세선 같은 것들이 너무 좀 급격하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는 건 하이닉스 분봉인데 장 초반에 조금 좀 위태위태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부양책 덕분에 훅 올라오면서 다시 얘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모습. 이제 무거운 저항인 21선 같은 게 이제 코앞에 와 있으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지만은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미 오래전부터 바닥을 좀 만들어 놨고 얘도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지금 못 올라가서 그렇지 일단 그래도 좀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단 분위기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얘네가 뭐 이렇게 급등을 하려는 게 아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띄워 먹으려는 게 아닌지, 한번 상승시키려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뭐 조금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와 약간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참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마이크론은 요즘에 실적이 좀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요즘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주가 흐름이 좀 약합니다. 보통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주가 차트를 보면 모양이 다르긴 달라요. 엔비디아가 조금 맛이 가더라도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회사니까. 이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여튼 근데 나스닥 지수와 중요한 거는, 나스닥 지수와 연관이 많은 거는 엔비디아죠. 예. 뭐 나스닥 지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마이크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는 다른 회사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이크론 보시면은 이렇다고요. 약간 하이닉스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세고요. 하여튼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주가 차트하고 마이크론 올해보다 하방 경직성 보이고 이제서야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것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서야 올라오려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차트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저항을 만들어 놨어요. 저항을 만들어 놓고 지금 빠질랑 말랑 하는 겁니다. 아직 빠지진 않았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참 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이 뭐 조금 흔들리더라도 코스피는 삼성전자 빨로 조금 더 강할지도 모를 조금 뭐 당분간 뭐 좀 더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죠.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보통 나스닥하고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움직이지 따로 움직이는 건 사실 잘 없으니까. 아무튼 이 고정관념을 좀 깨고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좀 전의 모습은 바닥 만들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엔비디아는 여기서 이제 꺾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사실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하고 둘이 방향성이 같은 게 사실 우리가 보기는 또 대응하기는 가장 편한데 지금은 어쨌든 모양이 좀 둘이가 좀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고민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 아직까지 어쨌든 고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죠?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건 이제서야 저점을 만들었고 코스피는 이대로 가면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엔비디아가 자빠지면 다 같이 자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엔비디아 자빠진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해봤고요.
아니,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그걸 봐야겠죠. 이제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 30분봉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마디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19,980하고 한 21,140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마디 가격입니다. 지금 이제 이 월물이 새로 바뀌고 나서 선물 월물이 바뀌고 나서 12월물이 거래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부양책이 나왔으니까 박스권 위쪽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반드시 중국 부양책 나왔다고 얘가 박스권을 돌파한 척한다. 이거는 이제 좀 돼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가 잘 나가야 결과적으로 나스닥 잘 나가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무조건 좋다라고 봐주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나스닥 오늘 밤에 그걸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 밤에 만약에 나스닥이 이제 여기 21,140 이런 자리를 안착해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도 뭐 위기 없죠. 그냥 잘 올라가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121선 그거는 일단 오늘 낮 시간에 터치를 했네요. 낮 시간에 딱 121선까지 터치하고 중국 부양책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장 열어봐야 됩니다. 그죠? 본장 열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못 넘어가고 다시 여기 안으로 기어 내려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 좀 위험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채권 시장의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가 약간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아침 영상에서 제가 이제 국제유가는 이제 고점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중국에서 부양책 나와가지고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제 생각엔 그래요. 30분봉인데 말을 바꾸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어젯밤에 강력한 매도세 같은 게 한번 일단 나오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한번 훅 아래쪽으로 한번 깼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매도세가 일단 남아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그리고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이 둔화되면서 아직 고점을 계속해서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 부양책 때문에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일단은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전술적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참, 그죠? 말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중국 부양책이 나온 건 새로운 재료이긴 한데, 지금까지 국제유가는 이미 오랫동안 고점을 만들어 놨고, 이미 어느 정도 저항을 누적시켜 놨고, 어젯밤에 한번 훅 빠지면서 어떤 매도세도 한번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이 나온 것으로 본다. 일단 이건 아침과 동일한 생각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들을 못 넘어서 고점이 이렇게 쭉쭉쭉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된다면 그냥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국제유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밤에 국제유가가 이런 자리를 훅 넘어가면서 중국 부양책의 힘으로 이런 거를 불안함이 있는데 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극복하면은 국제유가가 여기서 지금 21선에 걸린 겁니다. 대략적으로 21선에 걸렸는데 이 걸린 거를 극복하면은 레벨업 되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밤에 그냥 다시 아니다 어젯밤 하락했던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쭉쭉쭉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그래서 중국 부양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이제 잘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좀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아직까지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한국 증시는 그래 좀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긴 한데 국제 유가라든가 미국 주식 나스닥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반응이 될까 저도 사실 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거는 어디에도 고점 신호는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하방 베팅 이런 건 아직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어떤 대응 이런 건 명확합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구리는 근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구리는 중국 하면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게 구리니까 구리 같은 거는 당분간 좀 더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긴 한데 하여튼 일단 얘도 일단 고점 안 나왔고 잘 올라가고 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